승진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제 주어졌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얘가 만약에 뭐 V라는 속도가 주어졌고, 여기는 V0라는 속도가 주어졌어. 근데 여기에 거리라는 게 주어졌거든. 이동거리 변이가. 얘 근데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 그럼 가속도를 구할 때 어떤 식을 써야 되죠? 그렇죠. 써야 된다는 게 바로 나오셔야 되죠. 왜 그런 거야? 시간 없잖아. 그쵸? 시간 없고, 몇 개의 평균 속도, 아니, 몇 개의 순간 속도가 주어졌을 때, 두 개의 순간 속도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들은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한 지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 또 다른 한 지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를 순간 속도라고 하잖아? 순간 속도가 몇 개가 주어지면, 두 개가 주어지거나, 혹은 얘를 물어볼 때도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순간 속도 두 개가 주어지면, 순간 속도 몇 개가 주어지면, 두 개가 주어지면, 그러면, 시간이 있을 때하고, 시간이 없을 때, 안 주어졌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평균 속도식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안 주어지면 뭘 써야 돼? EAS,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기본적인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주어져 있고, 다시 처음 속도.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져 있어. 그리고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한대. 등가속도 운동하면 처음 순간속도 주어졌고 시간 주어졌어.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한대. 그러면 나중 순간속도를 물어보면 무슨 속도를 풀어야 되죠? 일반적으로는 평균속도식 써야 되죠. 일반적으로 무슨 속도식 써줘야 돼? 평균속도식 써줘야 되지만 근데 나중 순간속도 없어. 그리고 이동거리 변이 주어져 있고 가속도 구하래. 혹은 가속도 주어지고 이동거리 변이 구하면 다시 어떤 거 써야 돼? S는 뭐 써야 돼?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써야 된다는 식도 문제 풀 때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친구가 지금 왔어야 되는데 거의 다 왔다고 해놓고 안 와. 뒷담화 까는 거야. 니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일 모르는 애들이 항상 제일 늦고 제일 안 해. 그래놓고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겠대.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자, 어쨌든 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 뭘 알고 있어야 돼? 운동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되지. 운동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이제 2m 있고 몇 m 있어요? 3m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에 의하면 운동방정식은 총 3가지를 쓸 수 있어. A에 대한 운동방정식, 그 다음에 무슨 운동방정식, B에 대한 운동방정식, 그리고 한 물체로 해석하는 운동방정식. 이 두 물체를. 그럼 A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쓰자라고 하면 일단 여기 몇 mg 써놓고 2mg 써놓고 여기 몇 mg 써놓고 3mg 써놓고 A에 대한 운동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A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표현해봐야 되는데 A에 작용하는 힘들은 중력 말고도 실이 A를 당기는 장력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럼 장력 T,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돼? T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A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써라 라고 하면 운동방정식이라는 단어 뜻이 뭐야? 운동방정식이라는 게 힘들을 벡터적인 화살표로 다 표현한 다음에 그 화살표로 나타낸 합력이 MA 값하고 어떻게 된다? 같다야. 그러면 운동방정식 A를 기준으로 한 운동방정식은 어떻게 써야 돼? 라고 하면 자, 얘 지금 누가 더 무겁니? 3mg가 더 무겁죠? 그러면 얘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로 빨라지고 얘는 위로 빨라진다는 상상 정도는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T가 누구보다 더 커? EMG보다 더 커요. 그러면 T에서 큰 힘에서 큰 힘 방향 쪽이 항상 양수 방향을 결정을 하고 T에서 몇 mg를 빼면 EMG를 빼면 MA랑 같은데 A는 모르니까 미지수 A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B운동방정식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B운동방정식은 누가 더 큰 거죠? 3mg가 더 큰 거죠. 3mg에서 뭘 빼줄 거예요? T를 빼주면 몇 MA가 돼야 돼? 3MA가 되셔야 되겠죠. 이거는 A에 대한 운동방정식, 얘는 B에 대한 운동방정식. A와 B를 한물체로 볼 때는 A와 B를 한물체로 본 운동방정식은 장력을 무시하는 거야. 응? 장력을 무시하는데 얘를 갖다가 펼쳤을 때 2m, 3m 이쪽으로는 2mg 당기고 얘는 몇 mg 당기는 상황인데
3mg 단계인데 펼쳐도 상관은 없어요. 펼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물체로 해석해버리면 이 장력이라는 게 함물체 안에서 함력이 몇이 돼? 0이 돼버려. 장력이 함력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내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력은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뭘 고려해줘서? 중력을 고려해줘서 3mg 빼기 2mg는 뭐가 돼야 돼? 5ma가 되셔야 됩니다. 얘네들을 뭐해서 푸는 거야? 방정식이니까 연립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훨씬 더 빠르지 함물체로 보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운동방정식을 함물체로 해석해서 풀 수 있는 상황으로 좀 해석을 할 줄 아셔야지 좋다. 자, 운동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했어? 지금 일과 에너지에서 이런 개념들이 계속 뭐 하는 거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해보자.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에서는 다시 무슨 파트에서는?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에서는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일단 충격량 공식은 어떻게 되죠? I는 FT는 M, V-뭐는? V0는 무슨 P? 델타 P라는 식을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식을 못 쓰는 상태에서 일과 에너지를 배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충격량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충격량 공식. 어떤 경우에서든 A가 꽝 달려가서 B에게 충돌을 했을 때 A가 받은 충격량하고 B가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돼? 같게 돼 있어요. 왜 충격량이 같니? I가 충격량인데 충격량이 왜 똑같은 크기로 주고받아? 힘이 똑같아요. 작용만 작용에 의해서 뭐가 똑같아요? 힘이 똑같고 접촉 시간 동안 힘을 가하기 때문에 힘을 가한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A가 받은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 반작용의 힘은 또 크기는 똑같고 시간도 똑같기 때문에 충격량도 작용 반작용처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운동량이 변화량이니까 충격량은 뭐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이걸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죠. 운동량이 변화량이라고 하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그걸 법칙으로 바꾸면, 그걸 뭐로 바꾸면? 법칙으로 바꾸면 뭐라고 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A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B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합치면 어떻게 되게 돼요? 0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결국 이항하게 되면 즉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단어 뜻이 뭐야?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하고 어떻다? 같다라는 결론값이 나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근데 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언제 쓰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거 언제 쓰는 거니?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근데 아무 때나 충돌이야? 움직일 수 있는 물체들끼리 충돌이야? 움직일 수 있는 물체들끼리 충돌이지 벽하고의 충돌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움직일 수 있는 물체끼리 충돌이 일어나면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이라고 했어. 항상이라고 했어, 항상.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일과 에너지 풀면서 잠깐 다시 이제 복습을 좀 시키면서 얘기를 할게. 오늘 배울 내용은 일과 에너지를 한번 나가볼게요. 이 거짓말쟁이, 일찍 거의 다 왔다 해놓고서 안 오는 이 말도 안 되는, 다른 애들 다 기다리게 하기 매너가 없는 거야, 진짜, 자, 일과 에너지에서 1보다 더 중요한 게 에너지 같아, 선생님은. 다시 1보다. 먼저 설명해야 될 게 뭐라고? 에너지라는 단어 뜻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라는 건 뭐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다시 뭐라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인데 야, 너희들 일을 할 수 있니? 물체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니? 뭐 물체에게 힘을 가해서 물체를 밀어줄 수 있니? 있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가해서 물체를 밀 수 있는 능력,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너희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와? 밥으로부터 와. 밥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뭐 식사, 음식물로부터 와. 음식물에 무슨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화학 에너지를 내 몸속에 있는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해주거든. 그러면은 그 화학 에너지를 내가
뭐 1000줄 정도 가지고 있어. 내가 1000줄 정도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일을 존나게 열심히 해서 일을 되게 많이 했어. 뭐 삽질을 많이 하든 뭘 일을 많이 했어. 그럼 내 몸에 있는 가진 에너지 어떻게 될 것 같아? 줄어들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에너지를 썼으니까. 에너지를 썼으니까 줄어들었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물체를 얘를 갖다가 10N의 힘으로 1m를 밀어줬어. 나는 10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한테 10N의 힘으로 1m를 밀어주니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내가 손실을 했을까? 10줄만큼 손실을 하게 되더라. 한다는 거지. 왜?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한 일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가. 다시 한 일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돼? 빠져나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죠. 그래서 한 일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난 몇 줄 남아? 10줄만큼의 에너지를 썼으니까 1000줄에서 10줄만큼 썼으니까 얼마만큼 남아? 990줄. 그러면 내가 한 일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얘는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돼? 증가해.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돼? 증가해. 다시 그래서 일은 에너지야, 에너지 변화량이야? 에너지 변화량이야. 이걸 책에서 좀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책의 정의가 일이 정의가 그렇게 안 돼 있어. 일은 에너지 변화량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겠나요? 일은 뭐라고?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거든. 그게 책에 안 써져 있으니까 일 에너지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일은 에너지 변화량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물체를 들고 앞으로 갔어. 어떤 물체가 마찰이 없는 빙판에서 뭐 했어?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대. 다시 마찰이 없는 빙판에서 무슨 운동하고 있대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대요. 별로 개념 하나도 모른다면서 늦어? 다른 애들이 너 때문에 20분을 이 말이 안 돼 이건. 다시 마찰이 없는 빙판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찰이 없는 빙판에 등속 직선 운동하면 얘 에너지 우리 중학교 수준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중력교 수준의 실력은 가지고 있어야지. 왜 안 변해? 높이가 변하지 않고 중력도 변하지 않아. MGH 안 변하죠. 9.8mH 안 변하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안 변하지. 등속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도 안 변해. 운동 에너지도 안 변하지. 그런데 힘이 없니?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도 있어? 이동 거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중력도 있고 이동 거리도 있는데 힘도 있고 거리도 있는데 왜 얘는 일을 하지 않았어? 힘이 운동 방향에 어떻게 되면? 수직이면 일을 하거나 받질 않아. 이 힘은 일을 하거나 받질 않아요. 에너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자 일은 중요한 게 에너지 변화량이야. 일은 뭐라고? 에너지 변화량이야. 일은 무슨 변화량이라고? 에너지 변화량이야. 그게 먼저여야 돼.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변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에다가 변이를 곱해줘야 되지 그냥 힘에다가 변이를 곱해줘도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제 이 해석을 이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F 코사인 세타 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F 코사인 세타 S야? 어떤 힘이 물체에게 작용을 하면 그러면 얘가 만약 60도라고 하자. 처음 개념은 숫자가 변하는 거라서. 그래서 20N의 힘으로 2kg 물체를 당겼어. 그러면 이 물체가 뭐 3m 정도 당겼다고 칠까요? 3m 정도 당겼다고 치자. 3m면은 10이니까 10 곱하기 3이면 좀 좋다. 4m를 당겼어. 다시 몇 미터를 당겼어? 4m를 당겼고 이 물체는 무슨 상태에서부터 출발했어?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했어. 그러면 이 물체는 처음에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있어 없어? 없다고 보는 거지. 정지면 무슨 에너지가 없어? 운동 에너지가 없지. 몰라요? 중학교 3학년 수준 2분의 1 mv의 제곱이 무슨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질량이 있어도 속력이 0이면 몇이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빵이 되는 거고 위치 에너지는 바닥이면 몇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0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둘 다 0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는 없는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없는데, 얘가 지금 일을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해줄 거야? 증가시켜 주려고 하는데, 이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안 변했을 거 아니야. 무슨 에너지만 변해? 운동 에너지만 변할 거고, 그 운동 에너지 그 변화량은, 에너지 변화량은 2라고 똑같은데 20 곱하기 4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때 뭘 해줘야 돼? 힘의 분해라는 걸 해줘야 돼. 이 힘의 분해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힘의 합력도 계산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죠. 힘의 합력은 만약에 여기서 4N하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몇 뉴턴이 작용하고 있었을 때 3N이 작용하고 있고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둘이 합력은 어떻게 되니? 합력은 어떻게 돼? 5N이 되죠.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물리원을 하는 거지. 이걸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물리원은 하면 안 되는 친구들이죠. 자, 어쨌든 3대 4대 5라고 해서 5N이 되죠. 이걸 힘의 합성이라고 하지. 힘의 합성이 있으면 거꾸로 힘을 뭐라 할 수 있어? 분해라는 것도 할 수 있죠. 이 노란색 하나의 힘을 몇 개의 힘으로 지금 쪼개려고 해? 2개의 힘으로 쪼개려고 해. 왜 빨리 들어와. 자, 노란색 하나의 힘을 몇 개의 힘으로 쪼개려고 해? 2개의 힘으로 쪼개려고 한단 말이야. 5N의 힘을. 어떻게 쪼개요?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얘를 뭐로 하는?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그 직사각형 만들면 돼. 알겠어요?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무슨 사각형을 만든다고? 직사각형을 만든단 말이야. 얘가 대각선으로 존재하면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뭘 만들어? 직사각형을 만들고 그러면 몇 개의 힘으로 나눠져? 이제 2개의 힘으로 쪼갤 수 있는 거야. 알겠나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몇 개로 쪼개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2개의 힘으로 쪼갰어. 왜? 운동 방향이 수직인 힘이라고 하고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 둘 중에서 누구만 일을 했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만 했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만 뭐를 했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힘을 뭐 할 줄 아셔야 된다고? 분해를 할 줄 아셔야 돼. 근데 왜 F 코사인 세타야? 얘를 F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은 F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되는 거라서 누구만 일을 하게 돼? F 코사인 세타만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F 코사인 세타 S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니? 이해가 중요하죠. 왜 그런지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해는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을 찾아서 일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뭐가 변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은 같은 방향만 되는 거야? 반대 방향도 되는 거야? 반대 방향도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렇게 해서 F 코사인 세타 S라는 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에너지 변화라는 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일이 단위 같은 경우는 암기니까 학교에서 알려줬으면 외워두세요. 알겠어요? 일이 단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상대성 이론 배운 친구들한테는 좀 얘기했었죠. 2는 무슨 제곱? MC 제곱. 여기서 2는 에너지죠. 에너지는 무슨 단위 써요? 줄 단위 쓰기도 하지만 이 단위를 계속 연결해 보면 얘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무슨 제곱이야? 세크 제곱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얘가 왜 줄 단위예요? 왜 줄 단위냐면 1 단위랑 똑같아서 에너지 단위는 무슨 단위랑 똑같아서? 1 단위랑 똑같아서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 수업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단위 정리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성 이론 파트에서. 자, 일과 에너지의 관계는 지금 설명했던 내용. 내가 일한 만큼 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고 빠져 나가는 거고 한 일만큼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고 이 물체는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럼 결국 1 에너지 정리라는 건 뭐야? 1 에너지 정리. 1 에너지 법칙이라고도 하고 1 에너지 정리, 1 에너지 법칙. 1만큼 무슨 변화가 나타난다고? 에너지 변화가 나타난다고. 알겠어요? 1만큼 무슨 변화가 나타난다고? 에너지 변화가 나타난다. 그게 1 에너지 정리, 1 에너지 법칙이라고 합니다. 1만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법칙들 한번 쭉 써볼까요? 다시 1 에너지 정리, 이거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법칙들 한번 써볼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 일이 총량은, 에너지 총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마찰에 의한 열과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 마찰 과정에서 발생한 열이나 소리 에너지까지 고려했을 때야. 알겠나요? 에너지는 보존된대. 자, 이 물체가 위에서 떨어져. 위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 떨어져 있어. 그냥 떨어져? 공기 사이를 떨어져? 공기 사이를 떨어져. 그럼 얘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가 어쨌든 뭐 위치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도 모든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만약에 200J였어. 다시 몇백 J였어? 200J였어. 그러면 바닥에 떨어질 때 최고 속력을 가지고 있을 때 120J밖에 안 나타나고 있었대. 역학적 에너지가. 그럼 에너지 없어진 거야? 공기 중으로 날아간 거야? 공기 중에 날아가는 거야. 처음 역학적 에너지 얼마였는데? 200J였는데 바닥에서 120J이면 말이 안 돼.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열이나 소리를 얼마 날아간 거야? 80J 나간 거지. 알겠나요? 보존돼야 된다고.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이야. 우주의 전체에 있는 에너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연력학에서도 다루고 있지. 연력학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세요. 그걸 못 쓴 친구들이 내가 화딱지 나가 죽을 뻔했는데 그걸 못 쓴 친구들이 있더라고. 수업 시간에 내용을 어떻게 듣는 거야? 연력학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뭐라고 해? 연력학 제1법칙. 알겠어요? 연력학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뭐라고 한다고?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술형 나오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걸 틀리더라고. 수업을 얼마나 안 들으면. 이거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야. 수업만 들으면 외워지는 것들이라서. 자,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자, 또 1. 운동 에너지 정리가 있어요. 다시 뭐가 있어요? 1. 운동 에너지 정리. 1. 운동 에너지 정리. 이게 1. 운동 에너지 정리지만 알고 보면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는 거야. 해석이 좀 이상해. 1. 운동 에너지 정리지만 다시 무슨 힘이 한 일이? 무슨 힘이 한 일이? 알짜임이 한 일은 항상 무슨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알짜임이 한 일은 항상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항상 뭐라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야.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한글로 이렇게 썼지만 이걸 수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죠. 알짜임은 어떻게 구해? 힘을 화살표로 나타낸 다음에 모든 힘들을 그 물체에서 나타난 힘들을 표현한 다음에 알짜임을 찾을 수도 있지만 뭐이기도 해? MA. 알짜임 뭘로? MA로 풀기도 하죠. 1은 곱하기 뭐까지 해주셔야 돼요? 운동 방향과 날아가는 방향에 이동 거리까지 곱해주셔야 되죠.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AS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 2분의 1 MV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0에 뭐가 돼? 제곱이 되지. 그러면 MM 다 날려버리면 EAS는 뭐가 남어? V의 제곱 마이너스 V0에 뭐가 돼? 제곱이 되는 식하고 똑같은 식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응? 자,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거 외력이 한 일은 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무슨 힘이 한 일은? 외력이 한 일이 법칙이야 이것도.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간대. 다시 무슨 에너지 변화량으로 간대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간대요. 그럼 내가 당겨준 힘은 외력이야 내력이야? 외력으로 보는 거고 중력이나 수직항력은 무슨力으로 보는 거야? 내력으로 보는 거야. 근데 내력은 역학적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외력, 외부에서 물체를 당겨주거나 밀어준 거. 마찰력도 외력이에요. 다시 내가 당겨주거나 혹은 전동기가 실을 통해서 당겨주거나 다시 내가 당겨주거나 전동기가 당겨주거나 내가 밀어주거나 전동기가 밀어주거나 하는 거 외력이고 마찰력 공기저항력도 뭐가 돼? 외력. 이 세 가지 외력을 기억하세요. 그 외력이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변화됩니다. 응?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변화량이라고 했지 증가량이라고 안 했어. 알겠어요? 그걸 문제 속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은 이제 뭐부터 배울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부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부터 배워야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뭐가 없을 때 기준으로 성립하는 거야? 외력이 없을 때. 왜? 외력이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까?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게 뭐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지.
자, 여기서부터 배워봅시다. 그 전에 세 가지 역학적 에너지 알고 있어야죠, 공식을. 운동 에너지 아까 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모르는 애들도 내가 지금 가르쳐야 되는 상황일지도 몰라서 써주는 거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2분의 1 mv의 제곱이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되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어떻게 돼요? mgh. 9.8mh는 이제 안 쓰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쓰는 거고, mgh.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되니? 탄성력에 대해서 한 일을 계산해보면 몇 분의 1 kx의 제곱? 2분의 1 kx의 제곱. 이 세 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합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탄성체가 없어. 탄성체라는 게 뭐야? 용수철 따위들이 없어. 탄성체가 없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변해, 안 변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 따위 없는데 왜 변해? 그쵸? 얘는 무시하고 풀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탄성체가 없는 경우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다시 뭐가 없는 경우? 탄성체가 없는 경우부터 따져볼게요. 자, 탄성체가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탄성체가 없고 외력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일에너지 문제 푸는 거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게 나중에. 지금은 진도를 좀 빨리 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풀 때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늦으니까 프린트도 못 받고 있지. 아, 진짜. 자, 요 문제 보충 설명에 마찰이 없어요. 공기저항도 없습니다. 그때 빗면 위에서 움직여. 자유낙하나 뭐 하는 경우도 아니야? 연직 상방으로 던진 물체 운동과 같은 녀석들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보충 설명에다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가 없는 경우? 탄성체가 없는 경우, 탄성체가 없는 경우, 탄성체가 없는 경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위치 에너지하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은 항상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그쵸? 그러면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 이렇게 됐을 때는, 각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를 식으로 표현해서 전부 등호. 다시 어떻게 푼다고? 각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을 다 표현한 후 전부 뭐 한다고? 등식을 만드는 거야. 각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 다 쓴 후 등식 만들기로 풀죠. 자, 그러면은 얘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를 봐야 되는데, P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mgh. 모르면 미지수. 질량의 미지수는 뭐야? m 더하기 몇 분의 1 mv의 제곱?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Q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mg 모를 땐 미지수 h 프라임 mgx라고 해도 돼. 더하기 2분의 1 m 몇 v의 제곱? 2v 전체 제곱이니까 4v 제로의 제곱. 얼 지점이라고 하자. 바닥을 바닥이라고 쓰셔도 돼요. 바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몇 v의 제곱? 5v 제로의 제곱.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 뭐 하라고? 뭐 만들기? 등식 만들기. 그럼 얘랑 등식, 얘랑 어떻게 해야 돼? 등식이죠. 그 다음 방정식은 니들이 푸는 거야. 여기서 방정식을 못 풀겠다. 이건 물리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 쪽에 재능이 없는 친구들이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 안 돼, 사실은. 다른 길을 찾아보셔야 돼요. 예체능을 가시든지, 뭐, 아니면 장사를 준비하듯이 하시든지, 이 정도 이과에서 이 정도 것까지 할 정도면 못합니다, 이건. 방정식을 못 푸는 정도라서. 자, 근데 방정식이 조금 어렵긴 해. 그래도 이과 정도면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거든요. 두 번째가 있어.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어? 이런 경우는 표 만들어서 푸는 게 좋습니다. 다시 뭐 만들어서 푸는 게 좋아요? 표 만들어서 푸는 게 좋아요. 높이별로 표 만들기. 다시 높이에 따른 표를 만드는 거야. 그냥 표가 아니라 높이에 따른 표 만들기. 이때 한 가지 더 아셔야 돼요. 위치 에너지는 이런 경우는 질량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질량이 안 변할 때 위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높이에 비례하고, 다시 뭐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해.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에 비례하고, 또 하나 운동 에너지는 뭐의 제곱에 비례해?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속력 제곱이야, 속력이 아니야. 비례한다는 걸 이용을 해서 표를 만들 거야. 그러면 자, 요거 계산하는 게 빠를까? 자, 지금 선생님이 표 만드는 거 봐봐요. 어떻게 만드는지. 가장 높은 지점 P, 그 다음 Q, 그 다음 뭐가 돼? R. 만약에 어떤 물체가 롤러코스터 타고 움직이고 있어. PQR 지점에서의 뭘 구하래. 뭐 높이를 구하시든 뭐 하라래. 그러면 PQR이면 PQR로 쓰는 거야? 아니면 PRQ를 쓰는 거야? PRQ를 쓰는 거야. 다시 높이에 따른 표라고 했었지. 높이 순서로 쓰는 거야. 알겠나요? PQR 순서가 아니라 무슨 순서로 쓰라고? 높이 순서로. 그래서 따라서 PRQ를 쓰는 거야. 높이 있는 것부터. 알겠나요? 자, 그래서 PQR을 쓴 다음에 옆에다가 위치 에너지하고 무슨 에너지를 쓰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쓸 필요가 없어.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니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니까. 그냥 안 써도 그냥 이 자리라는 걸 알고 있고, 얘를 높이 비율로 쓰는 거야. 다시 무슨 비율로 쓰는 거야? 높이 비율로 쓰는 거야. 그럼 높이 비율로 쓸 건데, 높이 비율. 얘는 뭘로, 근데 높이 비율로 쓸 건데, 얘 높이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지. 그럼 높이 비율을 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위치 에너지 비율을 먼저 못 구한다면 무슨 에너지 비율을 먼저 구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 비율을 먼저 구하는 거야. 속력이 무슨 비율로? 제곱 비율로. 그러면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4대 몇이 되는 거야? 9. 왜 1대 4대 9야? 제곱하니까 개수만 보고 제곱하니까. 그러면은 이 2자만 좀 붙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어. 0인 거부터 먼저 찾기. 다시 뭐부터 먼저 찾기? 0인 거부터 먼저 찾는 거야. 그럼 위치 에너지 0인 부분이 있니? 운동 에너지 0인 부분이 있는 게 먼저야, 원래는. 알겠어요? 응? 그럼 0인 게 있죠? 어떤 게 있니? 가장 낮은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몇인 거야? 0. 그래서 0부터 먼저 찾았어야 돼. 얘가 첫 번째야, 원래. 알겠어요? 0부터 찾기. 그 다음에 다 주어진 쪽에 운동 에너지 비율이 다 주어졌든 위치 에너지 비율이 다 주어졌든 다 주어진 쪽에 비율을 먼저 써주기. 그러면 0인 거 먼저 찾았고 다 주어진 거 써보니까 합이 어떻게 돼야 돼? 전부 다 같아야 돼. 그럼 나머지 비율 몇이어야 돼? 여기 몇이어야 돼? 5, 2, 0. 저 제곱 나온 식들을 연립한다고? 간단한 무슨 비율이 편해? 정수 비율이나 뭐 유리수 비율 정도가 편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몇 들어가야 돼? 8, 2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높이 비율, 다시 높이 비율하고 위치 에너지 비율은 어떻다? 같다. 여기가 H면 여기 몇 H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여기가 H면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 8분의 몇 H 들어가야 돼? 5H 들어가야 된다는 게 눈에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거 무슨 연습까지 시켰어? 암산 연습 시켰어요. 다시 표는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암산까지 됩니다. 다시 다 주어진 게 뭐야? 다 주어진 게 몇이야? 뭐야? 속력이야. 다시 다 주어진 게 뭐야? 속력이니까 운동 에너지 비율을 먼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1대 몇 대면? 4대 9. 1대 4대 9인데 바닥에서 몇이야? 0. 그러면 1대 4대 9인데 9 더하기 0이 역학적 에너지니까 1에다가 몇을 더해줘야 돼? 8을 더해줘야 되고 4에다가 몇을 더해줘야 돼?
5를 더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 몇 H가 돼야 돼? 8분의 5H라는 암산을 구하는 연습까지 될 수 있어요. 표를 익숙하게 하면 뭘 연습하셔야 돼요? 암산 연습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빨리 풀기 때문에. 암산으로 풀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식으로는 절대로 암산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풀 줄 아셔야 되죠. 처음에 등식을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것도 얘기해줘야 되나? 미지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미지수가 아닌 것들로 주어졌어. 왜 미지수가 아니라고 해? 주어진 문자는 미지수가 아닌 거야. 주어진 문자는 미지수가 아닌 거기 때문에 안 주어진 것부터 먼저 푸는 거지. 그래서 V의 제곱 이퀄 뭘로 바꾸는 거야? XGH, 프라임이든 XGH 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V의 제곱에다 여기다 뭐 해버리면 돼? 대입해버리고, 그 다음에 얘도 대입해서 전부 다 MGH 꼴로 다 바꾼 다음에 푸는 거예요. 되게 오래 걸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또 하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또 한 번 정리할 거야. 4번 문제 풀 때. 세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지금 오른쪽에 정리하고 풀었죠? 세 번째. 자유낙하나 연직 상방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나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운동 같은 경우는 얘 지금 자유낙하하는 상황이거든?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면 보존되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주어지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해석해주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주어지면 뭘로 해석해줘야 된다? 위치 에너지 변화량으로 해석해줘야 된다는 거지. 주어진 게 어떠냐에 따라서 주어진 게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주어지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감소량은 뭘로 해석해주는 거고 운동 에너지 뭘로 해석해주는 거예요? 증가량으로 해석해주고 주어진 게 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 뭐가 주어지면 증가량이 주어지면 이거 다 쓰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사실은 그냥 위치 에너지 그냥 변화량이 주어지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해석해줘야 돼. 다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델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델타 무슨 에너지 변화량으로? 운동 에너지 무슨 양으로? 변화량으로 재해석해 주라고. 근데 얘가 증가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감소량이 되는 거고 거꾸로 얘가 감소량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증가량으로 해석해 준단 말이야. 이 네 가지를 말로 다 쓰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쓴 거야. 자, 그걸 이용을 하는데 3번에 이어서 얘를 풀 건데 얘 중요하죠. 경신에서는 이 문제가 한 3번 정도 나오는 걸 봤어. 이 문제가 몇 번 나오는 걸 봤다고? 3번. 근데 올해 마라톤에 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알겠나요? 저번에 보니까 경신 시험 문제 내가 봤거든? 보니까 올해 마라톤에서 많이 나왔어? 선생님 프린트에서 많이 나왔어? 선생님 프린트에서 많이 나왔어. 옛날 수능 완성 문제, 경신 같은 경우는. 알겠나요? 선생님 프린트에 있는 문제 좀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 근데 시험 때 마더통에서 많이 나오니까 마더통을 좀 더 많이 풀었을 텐데 옛날에 풀었던 자료들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 옛날에 풀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나왔지만 3번 나왔다는 거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거나 마찰이 없는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이라서 표를 만들 거야. 높이가 달라지는 한물체 운동에서는 표를 만들 건데 A 지점, 그 다음 B 지점, C 지점, 그 다음에 D 지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안 써도 알겠죠? 순서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러면 0부터 찾아. 누가 0이야? A점에서는 속력이 몇이래?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일 것이고. 맞아요? 가장 움직이는 낮은 위치가 뭐가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는 무슨 비율이라고? 높이 비율. 운동 에너지는 무슨 제곱 비율? 속력의 제곱 비율. 그것만 가지고 풀려 안 풀려? 안 풀리더라고. 응? 다시 그것만 가지고 안 풀려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게 뭐니?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야. 다시 무슨 에너지 변화량이야?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야. 그럼 순진하게 위치 에너지 변화량으로 해석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주어지면 무슨 에너지 변화량을 재석할 거라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럼 이 부분이 하나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변화량 몰라. x를 두고 x 마이너스 뭐 40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그럼 오래 걸려. 그러면 얘 대신에 뭘로 대신할 거라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재해석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몇 줄이 들어가는 거야? 40줄 들어가는 거지. 0부터 써준다. 알겠어요? 응? 그럼 선생님 여기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요? 그럼 위치 에너지 변화량으로 재해석해도 돼. 위치 에너지 변화량 재해석해도 돼. 위치 에너지 변화량 그냥 50줄이야? 근데 운동 에너지 변화 재해석이 불가능한데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읽어봐야지. 무슨 조건이 하나 더 주어졌어? 속력 조건이 하나 더 주어졌어. 다시 무슨 조건이 하나 더 주어졌어? 속력 조건이 하나 더 주어졌어. 다시 표 만들 때 미지수로부터 40. 아, 이거 어려워.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표는 이 정도까지였는데 하나 더 추가된 게 무슨 비율이 주어졌다고? 속력 비율이. 여기가 V로 내려가면 여기 몇 V로 내려간대? 2V로 내려간다는 속력 비율이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속력 비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곱 비율이 무슨 비율이라고? 운동 에너지 비율이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 비율이 아니라 그냥 무슨 에너지 비율이야? 운동 에너지 비율. 제곱하면 1대 몇이야? 4. 그럼 이거 4분의 1이니까 이거 얼마 들어가야 돼? 10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무슨 에너지를 만들었어?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상황이 하나 생겼어. B지점에서. 그러면 합이 몇이어야 돼? 60. 그럼 나머지도 전부 다 몇십이어야 돼? 60을 이용을 해서 저 문제를 푸시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표현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표 만들어서 문제 저 답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볼까요? C점에서 운동 에너지 다 구해보자. 여기 얼마 들어가? 20. 여기 얼마 들어가? 60.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 60. 이렇게 들어가죠?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그럼 얼마야? 40. 맞나요?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10.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 60. D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할 때 이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어쨌든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60. A와 B 사이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는 뭐로부터 푸는 거야? 이 두 개를 동그라미 친 이유가 이 위치 에너지에서 이 위치 에너지를 빼주면 높이 차이가 나와. 다시 뭐가 나와요? 높이 차이. 그래서 mg 델타 h로 다시 높이 차이를 여기를 뭘로 볼 거야? 델타. 뭘로 볼 거야? h. 높이 차이. 무식하게 풀려면 이렇게 푸는 거죠.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mg, A지점에서 뭘 빼줘야 돼? mg. H 뭘 빼주는 거야? B를 빼주는 게 얘가 몇 줄이야? 60에서 몇을 빼주는 거야? 50을 빼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얘를 갖다가 퉁 쳐가지고 뭘로 갈 거야? mg 뭘로 갈 거야? 델타 뭘로 갈 거야? h. mg를 묶어서 델타 h는 ha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h? b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mg 델타 h를 쓰는 거죠. 그럼 델타 h를 찾으면 되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mg 델타 h가 되는데 m은 얼마야? 질량 몇 킬로그램으로 주어졌어? 1로 주어졌나요? 그 다음에 g는 몇이야? 중력 가속도 10으로 보죠. 그럼 몇 미터야? h는 1미터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못 따라오는 친구들은 계산을 못 따라오는 거야? 방정식을 못 따라오는 거야? 이거 못 따라오는 친구들은 내가 외국어로 얘기하냐? 이 정도도 못 따라오면 어떻게 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위치 에너지 변화량만큼이 몇 줄이래? A와 B 지점에서 A와 B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와 B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위치 에너지 B 위치 에너지 빼줄 거라고. 그럼 A 위치 에너지 B 위치 에너지 빼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높이 알아볼라. 모르니까 어떻게 써야 돼? mg HA에다가 뭘 빼줘야 돼? mg H 뭘 빼줘야 돼? B를 빼줘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너무 기니까 쉽게 풀라고 mg 뭐라 쓰라고? 델타 H를 쓰라고. 집중하세요. 쉬운 내용도 집중 안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 나는 이 정도도 못 알아들을까 싶은 친구들이 진짜 있어. 나는 깜짝깜짝 놀래. 다시 한번 위치 에너지 변화량 가지고 높이 변화를 찾을 수 있어요. 다시 위치 에너지 뭐 가지고? 변화량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1m라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바닥에서 중력이 한 일이라는 표현은 뭐니? 중력이 한 일. 중력이 한 일은 떨어지는 상황에서만 물어봅니다. 다시 어떤 상황에서? 물체가 낙하하는 상황에서만 물어봅니다.
중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 감소량입니다. 다시 무슨 에너지 감소량? 위치 에너지 감소량. 자, 이 문제에다가 쓰세요. 다시 무슨 에너지 감소량?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야.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 위치 에너지 감소량 주어진 무슨 에너지 증가량으로 풀어도 상관없다고.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주어지니까 이걸로 풀어도 되지만 자, 그러면 C와 D 사이에 위치 에너지 감소량 얼마만큼이었어? 아까 전에? 20J이었죠? 20J이 답이 되겠죠? 자, 얘도 무슨 비율이 다 주어졌어요? 무슨 비율이 다 주어졌어요? 속력 비율이 다 주어졌죠? 다시 무슨 비율이 다 주어졌어요? 속력 비율이 다 주어졌죠? 0이 있죠? 바닥에서는. 무슨 에너지가 0인가요? 위치 에너지가 0이죠? 암산으로 풀어봐, 높이. 암산으로 풀어보세요. 네, 여보세요? 암산으로 풀어보세요. 암산 노력 도전 안 되면 사실은 니들 완벽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건. 이거 암산 되셔야 돼. 다시 무슨 에너지 비율이 먼저 주어졌어? 속력이 주어졌으니까 무슨 에너지 비율이 주어졌어? 운동 에너지 비율이 주어졌지. 1대 3, 1대 4대 9. 근데 9대 4대 1. 어쨌든, 아래서부터는. 그쵸? 근데 바닥에서 위치 에너지가 몇이야? 0. 그러니까 총 역학적 에너지는 9야. 어? 그럼 1에다가 4에다가 몇을 더해줘야 되니까 위치 에너지야. 몇을 더해줘야 돼? 8 더해줘야 돼? 몇 더해줘야 돼? 5 더해줘야 되지. 여기도 몇 분의 몇 H야? 8분의 5H가 되겠죠. 그러면 여긴 8분의 5H야? 여긴 8분의 5H이기 때문에 여기는 8분의 몇 H가 되는 거야? 8분의 몇 H가 되는 거야? 3H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뭔지 모르고 푼 거야, 나 지금. 자,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얼마만큼 떨어졌어, 높이? 8분의 3H 떨어졌지. 그럼 mg 8분의 3H니까 답은 몇 번이야? 2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암산으로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암산으로 풀지 못하는 친구들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몇물체 운동을 보고 있어요. 한물체 운동이야. 한물체 운동에서는 높이가 똑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마찰이 있어도 표를 만들 수 있어. 다시 뭐가 있어도? 마찰이 있어도 표를 만들 수 있어. 그럼 마찰이 있어도 표를 만들 수 있는데 R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Q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P 지점이 있는데 왜 이 순서를 썼어? 높이 순서를 쓰라고 제발. 알겠어요? 그럼 문제 조건을 대입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0인 것부터 먼저 찾자. 위치 에너지는 P 지점에서가 몇이야? 0이지. 운동 에너지는 어디 지점에서 0이야? R 지점에서 몇이야? 0이지. 0부터 찾으라고 했잖아. 그쵸? 맞아요? 0부터 찾으라고 했으니까 0을 못 찾으면 말짱 꽝. 아유, 열심히 하는데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느린 애가 하나 있거든? 조금 느려. 많이 느린 것도 아니야. 조금 느려. 상위권 애들보다. 그러니까 웬만큼은 돼.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 근데 얘는 되게 열심히 하니까 시간이 걸려도 그걸 끝까지 풀어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긴 해. 내신 성적이 좀 안 나오겠지. 그럼 뭘로 돌려? 정시로 돌리겠지. 지금 고3에 정시로 돌렸어. 근데 그 빠르게 해석하는 연습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정시로 가면 더 어떻게 될 것 같아? 더 망해. 시간과의 싸움이 훨씬 심해. 내신보다 훨씬 심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애들은 우리나라 교육하고 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 집에 돈이 많으면 유학 가는 게 맞아. 외국에서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니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 정확하게만 하면 되거든. 그런 애들 같은 경우 유학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학 가도 괜찮아. 대학 가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데 일단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 가기는 좀 힘들죠. 우리나라는 모든 시스템이 공부를 그냥 해야 돼. 빠르게 풀기까지 되셔야 돼. 빠르게 풀기까지 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모든 교육과정이 그래,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그걸 극복하고 난 애들은 외국 가면 어떤 소리 들어? 모르지. 지니어스. 천재란 소리 들어, 우리나라 애들이 외국 가면. 그 교육과정을 겪고 일어나가지고, 외국 가면 천재 소리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3등급 정도, 그러니까 이족 근처에서 3등급 정도 실력 되는 애들이 미국 가면 치과 의사하고 2등급 정도만 돼도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막 그렇더라고. 3등급 정도만 돼도 걔네들 의사 되는 수준이고 변호사 되는 수준이에요, 거의. 돈이 많아야지만 가능한 일이야. 비가 너무 비싸.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물체의 역학적에는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됐대? 감소했대. 왜 감소했어요? 마찰이 있었나 보지. 그쵸? 그렇게 상상하시면 되는 거고, Q에서 R까지는 일정하다는 건 얘는 마찰이 없어.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어요. 자,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2배이다. 다시. 이거 나한테 안 배운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우리는 그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말로 주어진 자료가 그림이 없으면 다 옮겨 적고 푸는 거야.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럴 필요가 없게 만들기 위한 행동이야. 알겠나요? 그러면 헷갈려서 더 틀려. 자, 그럼 속력의 대표 문자가 뭐야? V니까, 속력의 대표 문자가 뭐니까? V니까 여기 몇 V라고 써주고, 2V 써주고, 여기도 동그라미 하나 써주고, 얘도 뭘 써주고 푸는 거야? V라고 써주고 푸는 거야. 우린 그림 가지고 푸는 거지, 말 가지고 푸는 게 아닙니다. 그림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면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비율은 마찰이 있건 없건 간에 무슨 제곱에 비례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옆에다 보충해다 써놔. 운동 에너지는 마찰이 있건 없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야, 그냥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야. 알겠나요? 운동 에너지는 마찰이 있건 없건 속력의 뭐에 비례한다고? 제곱에 비례하고, 또 위치 에너지는 마찰이 있건 없건, 이거 가져가. 밑에 거 가져가. 다시 한번. 마찰이 있건 없건 높이의 바닥으로부터 높이에 비례하는 거. 알겠나요? 바닥 높이에 비례하는 거. 마찰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여기 2라고 쓰면 여기 몇이라고 써야 돼? 4이라고 써야지. 마찰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고. 자, 그리고 이 문장 해석해보자.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포텐시 증가량이 몇 배라고? 3배이래.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그쵸? 운동 에너지 감소량 몇 E야? 3이지. 여기다 써줄 거야, 이거는. 3E.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이 몇 배라고? 3배야. 그러면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은 몇이라고 써야 돼? 2라고 써야지만 곱하기 3에서 3E가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말로 표현된 자료를 표로 옮겨보자. 운동 에너지 감소량 여기서 얼마만큼이야? 몇이야? 3이죠. 그쵸? 그러면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은 몇만큼이래? 2만큼이래. 다시 얼마만큼이래? 2만큼이래. 그럼 여기 있어줘야지. 이 문장을 해석해서 이 표로 옮기는 과정이 조금 딸리는 친구들이 있어. 문장 해석 능력이 좀 딸려서. 이건 내가 극복해 주는 게 아니야. 니들 연습 통해서 극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지금 표현된 자료를 여기로 옮기는 과정을 불편해해서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다고.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애들이 문장 해석 능력이 딸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래, 둘 중 하나야. 사실은 있잖아요. 똑똑한 친구들은 한 방에 보면 딱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조금 머리가 딸려도 연습을 하면 돼. 그 연습을 많이 하면 똑똑해지기까지. 알겠나요? 똑똑해지는 게 별거야. 연습을 많이 하면서 되는 거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공부 상위권 애들보다 중위권, 중하위권 애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똑똑해지기 위해서라도. 알겠나요? 시간을 더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표를 못 옮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표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시험 때 그렇게 못해서 틀린다니까.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몇 개가 나왔어? 2개가 나와버렸지. 그럼 얘는 얼마야? 4, 2고 여기는 몇 2야? 2, 2. 근데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5존 됐잖아. 그럼 여긴 몇 2가 돼야 돼?
2.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의 비율이라서 2, 4, 2를 썼지만 위치 에너지는 마찰이 있건 없건 뭐에 비례한다고? 높이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H면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2H가 되셔야 되겠죠. 알겠어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 마찰이 있건 없건 간에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뭐에 비례하고? 제곱에 비례하고 위치 에너지는 뭐가 된다고? 높이에 비례한다. 라는 걸 이제 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 H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mg 뭐가 되는 거야? H라고 보는 거야. 수는 질량 없는데요? 있네, 질량까지 주어졌네, m이라고. 자, 그러면 요때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요때의 속력을 뭐라고 한다면? V라고 한다면, 요때의 속력을 뭐라고 한다면? V라고 한다면, 이 운동 에너지는 몇 분의 1 mv 제곱이야? 2분의 1 뭐이기도 해? mv 제곱이기도 하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 이 둘이 어떻게 돼? 똑같지. 그럼 뭘 쓸 수 있어? 등식을 쓸 수 있는 거지. 똑같으면 등식인 거야. 그러면 mgh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상황. 되게 중요하죠. mgh가 모두 뭘로 바뀌는 상황? 2분의 1 mv 제곱이랑 똑같은 상황. v는 루트 2gh.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mgh가 2분의 1 mv 제곱 되면 v는 뭐가 된다고? 루트 2gh 외워서 푸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되게 중요해.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것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mgh가 모두 2분의 1 mv 제곱 되는 상황에서 v는 뭐가 된다고? 루트 2gh. 얘랑 둘이 등식 세우니까 v 값은 뭐가 돼? 루트 2gh. 그러면 어디에서의 속력이 루트 2gh야? Q에서의 속력이 루트 2gh.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2 루트 2gh가 되는 거죠. 2배니까. 자, 그래서 맞고 Q와 R이 높이 차이는 Q하고 R이 높이 차이 여기가 H고 여기는 2H니까 여기는 당연히 H가 돼야 되겠죠? 다음은 H 맞고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이렇게 됐는데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총 4E였다가 몇 E로 바뀌었어? 2E로 바뀌었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몇 E 감소한 거야? 2E 감소한 거지. 2E 감소하면 어떻게 돼야 돼? EMGH라고 쓸 수 있죠. 혹은 MV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맞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잘 푸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물체 운동은 연습만 좀 하시면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뭘 풀어봐? 7번을 풀어봐. 마찰이 있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마찰이 있는데? 한물체가 움직이고. 근데 얘를 풀 때 한 가지만 기억해 두자. 이거 아니지. 한 가지는 힌트를 줄게.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거든? 여기 잠깐 보고 가자. 나한테 안 배웠던 친구들. 물체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A, B, C를 통과했대. 그런데 C까지 말고 O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는 무슨 운동해?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 무슨 운동한다고?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무슨 운동한다고? 등가속도 운동. A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A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인데 왜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물체가 움직이면 등가속도 운동이야?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데 같은 시간 간격이면 두 가지 방식으로 VT 그래프에서 같은 시간 간격이면 TET. 그러면 이때의 속력 V라고 한다면 이때의 속력은 몇 V라고 해야 돼? 2V가 돼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또 하나 더. 알겠어요? 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지만 식은 너무 어려워. 왜 동시에 판단하기에는? 동시에 판단하려면 VT 그래프가 편한 거야. 밑넓이가 이동거리 변이지. 밑넓이 비율이 1대. 이 넓이 빨간색 비율은 몇이니? 몇의 비율이야? 4의 비율이야. 다시 몇 대 몇의 비율이야? 1대 4의 비율을 알고 계시고 푸셔야 됩니다. 요 내용 하나가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는 뜻을 하나가 다시 무슨 간격 하나가? 일정한 시간 간격 하나가 떨어진 높이 비율을 결정을 하고 다시 무슨 비율을 결정하고 떨어진
높이 비율을 결정하고 그 떨어진 지점에서의 무슨 비율까지 결정해? 속력까지 결정하니까 운동 에너지 비율도 결정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힌트니까 풀어봐. 하나. 이 내용을 이거 지금 못 외우고 있으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부터 이거 연결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뜻이야. 알겠나요? 풀고 못 풀고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자, 표를 만들어 볼게요. O지점, A지점, B지점, 그 다음 무슨 지점? C지점에서 표를 만들 겁니다. 처음 위치 에너지, 두 번째는 운동 에너지 비율로 갈 거야. 근데 문제 속에서 0인 것부터 먼저 찾아야지. 무슨 상태로부터 출발했어? 가만히는 뭐야? 정지. 시험 전날에 가만히가 정지예요. 그러면 내가 죽일 거야. 가만히는 정지야. 알겠어요? 그럼 정지면 무슨 에너지가 0이야? 운동 에너지가 몇인 거야? 0이고 바닥에서는 즉 가장 움직이는 가장 낮은 높이를 바닥으로 잡는 거 바닥에서는 무슨 에너지가 0이라고 했어? 위치 에너지가 0이지. 자, 그 다음에 높이 비율을 쓸 거야. 다시 무슨 비율을 쓸 거야? 높이 비율을 써야 되는데 못 써. 여기서부터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높이 비율을 쓸 수 있어. 1대 몇만큼이야? 4의 높이 비율이야. 알겠어요? 높이 비율 흰색으로 한번 써봤어, 그냥. 알겠어요? 높이 비율 1대 4의 높이 비율이야. 속력의 비율은 여기를 V라고 하면, 속력의 비율을 여기를 뭐라고 한다면? V라고 한다면, 여기 몇 V가 돼야 돼? 2V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냥 요 정도까지 자료는 내가 파악한 상태에서 문제를 더 읽어볼게. 마찰력을 받아 역학적 에너지가 18J만큼 감소하였다.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O와 B 사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보존되는 상황이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주어지면 순진하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라고 가야 돼? 운동 에너지 변화라고 가야 돼? 운동 에너지 변화라고 가라고 했었죠. 여기서가 제일 중요해. 운동 에너지 변화라고 갈 거니까 여기 얼마가 돼야 돼? 몇 줄만큼? 30 몇 줄만큼? 2줄만큼. 다시 몇 줄만큼? 32줄만큼. 그러면 속력 비율이 몇 대 몇이라서? 2대 1이라서 여기가 4이고 다시 얘가 몇이고 여기는 2라고 봐야 되겠지. 왜 그렇다고? 속력이 얘는 V고 얘는 몇 V라서? 2V라서 그럼 여기는 몇 줄이 돼야 돼? 4분의 1이니까 8줄이 되셔야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A와 C 사이에서의 중력 포텐셜의 차이는 몇 줄이래? 60줄이래. 그럼 중력 포텐셜의 차이 여기 60줄이니까 여기 60줄 써주시면 돼요. A 부분에서 잘 써야지. E, V. 그런데 보니까 얘 60줄만큼이 60줄 잠깐만 중력 포텐셜을 쓸 수는 없어요. 얘는 왜 못 쓸까요? 얘가 60줄만큼 쓸 수 있는데 여기다가 60줄을 못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마찰이 있잖아. 알겠나요? 60줄 증가했다고 하면 안 돼. 알겠어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마찰이 없을 때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하고 똑같다야. 알겠어요? 마찰이 없을 때만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일단 나왔어. 몇 줄만큼?
68줄. 그럼 여기도 역학조연이 보존될 때까지만 68줄. 여기까지는 보존돼. B에서 C 사이에서만 감소하는 거라서 보존되려면 여기 얼마 돼야 돼? 36줄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18줄만큼 감소했다는 내용이 여기 또 있어. 역학조연에서 몇 줄 감소했다고? 그럼 몇 줄 남어? 50줄 되겠죠. 그러면 표를 다 만들었습니다. 표 만드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표 만드는 연습을 잘 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길어져서 잠깐 쉬었다가 요 비슷한 문제, 그러니까 한물체의 운동을, 한물체의 움직이는 상황을 지금 높이가 달라지는 상황이지. 높이가 어떤 상황? 달라지는 상황을 가지고 했는데 높이가 같은 경우도 이제 있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그리고 나서 다른 유형을 좀 더 풀어볼게요. 이제 한 가지 유형 본 거예요. 다시 역학적 에너지,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역학적 에너지 한 가지. 문제풀이 유형을 딱 한 가지 알려줬어. 뭐 알려줬어? 한물체의 운동이 높이가 달라지는 상황. 높이가 어떻게 되는 상황? 달라지는 상황. 높이가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뭘 만들어서 푼다? 표를 만들어서 푼다. 이때 표를 만들어서 풀 때 위치 에너지 비율은 무슨 비율과 같고? 높이 비율과 같고, 운동 에너지 비율은 속력이 무슨 비율과 같다? 제곱 비율과 같다. 얘네 둘은 위치 에너지 비율, 운동 에너지 비율은 마찰하고 상관이 없다. 변화량은 상관이 있어도 위치 에너지 자체하고 운동 에너지는 그냥 높이하고 뭐로만 따지면 돼? 속력의 제곱으로만 따지시면 된다는 거죠. 그쵸? 알겠어요? 그리고 순진하게 위치 에너지 변화량 주어지면 위치 에너지 변화라고 따져. 마찰이 없을 때는 운동 에너지 변화라고 따져. 운동 에너지 변화를 따져라. 그래서 표를 만들어준다. 표 만들어서 잘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잠깐 쉬었다가 다른 유형으로 조금씩 다른 유형을 이제 볼게.